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빛나게 해줄 광쌤입니다. 벌써 9월 2주차 증시가 마감을 했습니다. 9월 2주차 증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증시 흐름이 어땠는지, 다음 주 증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달러 또 신고가죠. 원달러 환율 미쳤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막 10원씩 올라가요. 와, 1388원까지 올라갔었죠. 1388원. 진짜 1400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야, 원달러 환율 제가 뭐 투자하라고 권유도 드렸었죠. 연초부터 달러 ETF나 달러 직접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포트폴리오 구성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을 어느 정도 또 챙겨 가셨을 건데, 와, 달러가 계속 오릅니다. 지금 매번 이제 주간 증시 이 영상에서 1,500원까지 갈 거라는 얘기도 계속 드리고 있죠. 이런 상태면 뭐 1,500원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한국은행이 1388원 이 찍은 날 긴급하게 회의를 했었죠. 회의를 했었고, 이후에는 또 뭐 13일에 또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이게 환율에 개입하겠다,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도 환율이 안 잡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1,500원, 1,600원까지도 갈 것 같고, 통화 수합이 진짜 체결이 안 되면 1,500원, 1,600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점이 뭐 뉴노멀이라 그래서 1,500원대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시장에서 뭐 전문가나 아니면 뭐 전망치들이 계속 1,500원이 뉴노멀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리먼 사태 때는 잠깐 올랐다가 바로 또 내렸지만, 그 이후 그 이전 뭐 외환위기 때 생각해 보면 원달러 환율 뭐 1,900원, 2,000원까지도 갔는데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1,500원이 뭐 새로운 기준점이라고 하면 지금 상당히 저희가 또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되고 있던 와중이죠. 물론 에너지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지만, 원자재나 에너지 때문에 또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되면서 외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상당히 이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도 너무 올라갑니다. 빨리 통화 수합이 좀 나와야, 체결이 돼야 좀 이게 잡힐 것 같습니다. 코스피 섹터 등락률을 보면은 뭐 이번 한 주 동안 이게 1%는 아니고 이게 5일치로 했는데 아마 지난주 것까지도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 가까이 하락을 보였죠.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신 서비스, 이게 뭐냐면 여기에 SK, KT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나이스 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정보통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유는 애플페이 때문에 올랐죠. 애플페이 뒤에서 또 얘기 드릴 건데, 그래서 통신 서비스 섹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10%, 그리고 한 주 동안 8.72%. 이게 업종 섹터 지수니까 그 개별 종목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랐겠죠. 한국정보통신은 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SM백셀은 거래 재개되면서 76% 상승이 나왔고, 노로홀딩스 우죠. 이거 우선주고, 본주는 이제 이게 왜 올랐냐면 경영권 분쟁이 있죠. 경영권 분쟁하면은 주식을 막 상대 측이나 방어하는 측 서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상승들이 크게 나옵니다. 금양, 이수화학, 코스모화학 2차전지죠. 2차전지 관련주들인데,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에 월간 산업 테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분석해드렸던 기업이고, 한 80% 정도 상승했죠. 기존 기준가 대비 상승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조강페이트도 2차전지 관련해서 엮이면서 상승이 났고, HAB 글로벌은 HAB 그룹들 있죠. 같이 올라왔는데 가남, 리보세라닙, 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가남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주간 증시 영상에서 넥센 타이어 얘기했었을 때 얘기 들었는데, 타이어 이제 악재가 해소되면서 상승이 났고, 제주은행 기준금리 관련주로서, 인상 수혜주로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한 이유는 오늘 밤, 제가 지금 이거 8일날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연준의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 연설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9월에 이제 또 20일, 21일
이렇게 FOMC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에 제주은행이 상승이 나섰습니다. 코스모화학도 2차전지 관련주로서 계속 올라와요.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죠. 얘는 지금 그래서 3분기는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이렇게 움직이 나오는데 원전은 지금 좀 많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엔 코리아이스 얘도 경영권 분쟁이랑 그전에는 태풍 관련주로서 상승이 났죠. 그리고 태풍이 또 온다고 하죠. 12호 태풍 발생을 했고 지금 뭐 한 10일 정도 됐을 때 한국에 올지 안 올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한일화 얘는 사실 큰 재료가 없는데 상승들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한일화. 그리고 미래나노텍 얘도 뭐 우리가 자주 얘기 드렸던 종목이고 코리아 FT 3기 예선테크 정도일까요? 얘네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이제 현대차 그리고 판매량도 괜찮게 나왔다고 하고 또 이제 어디죠? 미국 조지아 쪽인가요? 그쪽에 투자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투자 관련주로서도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제노포커스 얘는 롯데에 인수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승들이 나왔었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기도 하고 현대차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상승들이 나왔죠. 유프렉스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메타 이거 자세하게 얘기했었죠. 메타가 인수했던 오큘러스에 이제 납품을 하고 그래서 얘는 XR 기기 관련주로서 상승들이 나왔었습니다.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거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드렸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한국정보통신도 애플페이로 상승이 나왔죠. 아까 얘기했듯이 통신 서비스 업종 섹터가 크게 상승했는데 거기에 한국정보통신이 있었다.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지금 러시아가 가스 공급에 대해서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서방이 또 부과한 경제 제재 야 나 그거 못 받아들여 푸틴 미쳤죠. 그러면서 가스 공급 중단을 했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독일 그 로르드 스트림 아주 또 발음이 안 되는데 그 원 공급을 중단하고 원래는 뭐 이게 정기 검진이다 검진을 해야 된다 라면서 이제 좀 손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중단을 하고 가스에 대해서 무기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겨울철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 가스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실 가스에 대해서 타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LNG선을 가지고 LNG선으로 이제 러시아보다는 다른 국가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장기 계약을 합니다. 20년, 30년짜리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데 유럽은 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니면 독일 이렇게 해서 가스관 연결이 되어 있죠. 그 관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는 가스 가격도 처음에는 저렴하게 했었지만 러시아가 자기네가 독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스 가격을 인상을 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LNG선 비중보다는 이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산 비중이 높죠. 그래서 지금 타격을 심하게 입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계속 타격이 심하게 입고 있죠. 사실 그 이전부터도 타격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LNG선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사실 어려워요. 항구에 이 플랜트, 해양 플랜트 같은 거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설치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러시아랑 또 EU 애들이 하나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라고 하지만 지금 이 가스 때문에 갖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죠. 그리고 오펙은 오펙 플러스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10만 배럴 줄이기로 했죠. 그러면서 유가랑 이렇게 가스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다가올수록 이제 가스 수요도 증가하지만 가스 수요 증가하는 만큼 정유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12월 상륙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처음에 현대카드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애플페이 관련주들 그리고 덩달아서 이번에 아이폰 14 공개를 했죠. 애플워치 8이랑 아이폰 14 이번에 뭐 아이폰 14 프로부터였나요? 다이나믹 아일랜드인가? 뭐 그 위에 들어가서 좀 획기적이긴 한데 그래도
관련주들 아이폰 14 나오기 전에 부품주들 움직였고 애플페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애플이 또 XR 기기 특허를 냈다고 하면서 특허인가요? 상표 출원인가 아무튼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 얘기 드렸었는데 그게 냈다고 하면서 지금 XR 기기 관련주들 크게 상승들이 나왔었습니다. 다음 주 증시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이제 곧 있으면 회장으로 승진한다고 하죠. 영국 출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8, 9일에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나 북미 출장이 유력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서 나가지만 지금 M&A 시장에 ARM이라고 해서 ARM이 나와 있죠. 그래서 ARM 본사는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 출장을 먼저 가서 ARM에 대한 인수가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벌써 지금 그 M&A 관련해가지고 삼성 스펙들 스펙 4호, 스펙 6호 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더군다나 또 이슈 있던 거 가온치스라든가 아니면 이렌시스 이런 것들도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봇 테마들도 지금 이슈가 나오죠. 로봇 ETF 만들겠다. 삼성 자산운용에서 이제 로봇 ETF 만들어서 상장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제가 야매인강에서 자세히 다뤄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은 좀 ETF에 대해서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ETF로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되면 테마 ETF가 상장이 되면 한 2, 3개월 정도 1분기 정도는 그 테마가 시장을 뭐 주도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들도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연설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파월 얘는 관종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언론이 연준 니네 뭐하냐, 니네가 물가 잡는 거 맞냐 이러면서 언론이 엄청 쏟아부으니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어 하죠. 충격을 주고 싶어 하니까 지난 주간 증시 영상들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랑 미국 기준금리랑 올린 시점부터 해서 그 기울기 경사도 보여줬죠.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해서 완만하게 올라왔지만 미국은 3개월, 4개월 만에 지금 올리기 때문에 급격한 경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충격을 받고 있고 지난해 잭슨홀 미팅에서도 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이러면서 0.75%는 사실 확정이었는데 9월 이번에 올리는 건 확정이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뭐 충격을 주고 또 연말까지 4% 이상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기준금리가 지금 2.5%였으니까 1.5%를 더 올리겠다고 그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는 이번 주는 또 우리나라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는데 다음 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다음 주에 나오죠. 소비자 물가지수 이걸 봐야 됩니다. 왜냐면 7월에는 8.5%로 시장 전망치 8.67% 정도였죠. 그거보다는 낮게 나왔고 9.1% 6월달 나왔던 게 최고가였는데 최고를 찍었었는데 그거보다도 낮게 나오니까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대해서 지나가고 있다.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낙관론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시장을 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번 다음 주에 또 미국 CPI 이게 발표가 되고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할지에 따라서 시장은 또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오히려 환호를 해서 또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침 오늘 반등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계속 연휴 전까지 물론 거래대금도 없을 거라고 했고 조정도 나올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너무 심각하게 조정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와줄 때 됐는데 했는데 기술적 반등으로서 오늘 반등 한번 나왔죠. 다음 주에도 이 상승 흐름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영국 출장, 유럽 출장 이게 좀 잘 돼서 우리나라 M&A 관련 이슈로 좀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배아투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재배아투!